경제를 보다 쉽게 여전히 밤잠을 설치고 계신 시민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많은 시민이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국가 반란에 대한 청구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고치는 자 따로, 수습하는 시민 따로 있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반란 사태로 국가 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시급히 수습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그 참상을 목격한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5월 18일 광주에 반란군이 투입되었을 때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지나가는 시민을 검문하고 불응한다고 머리를 짓이겨 죽였다. 여학생을 잡아서 검문한다고 치마를 들추고 속옷을 벗겼다. 누군가는 강간하고 죽인 뒤 아랫도리를 잘라냈다. 누군가는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쳐서 뇌수가 터져나왔다. 임산부를 죽여서 아기를 꺼냈다. 이런 끔찍한 소문들은 훗날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시민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국군이 반란군이 되어 시민을 죽이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계엄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그 무서움과 그 무거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괜찮다. 계엄이 무엇이 문제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반란군의 표적이 되었을 때도 지금처럼 웃으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의 지능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안전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되고, 소중한 것을 잃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잃기 전에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기간에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란과 반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외환의 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군형법 제5조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의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를 말합니다. 외환의 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게 된 실마리를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범죄를 말합니다. 군인이 병기를 휴대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은 명백한 군형법 제5조 반란죄에 해당하고, 군인의 경우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에도 해당합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범죄로 두 가지 죄 모두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3 헌바 111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로 모든 대한민국 군인의 직속 상관임을 확인하였고, 헌법기관 국회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707 특임대를 투입 지시한 윤석열은 반란 수괴가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국가 반란죄입니다. 12월 3일 국가 반란 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에는 헬기, 장갑차, 군차량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반란군은 산탄총과 폭발을 위한 뇌관 등을 휴대하고 국회에 투입된 상황이었고, 이 상황이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하게 움직였던 시민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몸으로 군 차량을 막고 온몸으로 반란군을 막고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은 국회담을 넘고 보좌관들은 바리케이트를 쌓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마치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결의안 통과를 위해 반란군을 막은 이름 없는 시민들의 목숨을 건 행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은 역사에 기록하고 길이 보존해야 할 일입니다.
위대한 시민들이 위대한 일을 해내는 동안 반란수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고 시민들의 뜻은 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탄핵 표결조차 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군사 반란 동조 행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의힘 당론이 시민들의 국론보다 앞선다는 것은 공산당이나 할 행위였습니다. 곽종군 특전사령관의 양심선언과 진술로 윤석열의 내란죄 확정 진술이 확보되었으며 긴급 체포할 명분이 확보되었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모두 행정공무원입니다. 행정공무원은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합니다. 수사 관할권은 검찰에게는 없고 경찰에게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특수부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반란수계 수사를 돕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여러 판사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발빠르게 불법 수사를 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무효로 만들어서 기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공수처와 국수본, 군, 경찰이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반란수계는 여전히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입니다. 일개 행정공무원들이 저마다의 계산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동안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심각한 일입니다. 민주시민이라면 영원히 기억해야 할 반란 동조자들입니다. 이들의 표결 불참으로 막대한 국부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의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란 행위에 동조하고 반란 행위에 동조하는 자들을 지지하는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란에 동조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반란 공범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예산안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보고 믿으며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예산안 편성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각 중앙관서에 통보합니다. 각 중앙관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고 각 중앙관서는 예산 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예산안 절차를 알아본 것처럼 총 지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편성해서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레기들이 민주당이 예산을 얼마나 깎았는지만을 보도하기 때문에 마치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5년에 총 지출 예산은 677조 4천억 원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중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4조 1천억 원이며 최종적으로 673조 3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미 삭감한 13조 3,820억 원을 마치 민주당이 삭감한 것처럼 정권이 나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유공자를 위한 예산, 독도 관련 예산, 위안부와 강제노동 동원 대응 예산, 군 관련 예산들입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의 미래를 박살내놓고 R&D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군과 관련해서는 장병들을 위한답시고 전투식량 운운하며 뒤로는 군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게 윤석열 정권이 한 짓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뒤로 하는 행동이 다른 것은 유구한 토착 왜구들의 전통입니다. 이런 사기에 지금까지 속아왔으면서도 계속해서 속아주는데 이쯤 되면 공범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총 4조 1천억 원, 그중 예비비가 2조 4천억 원이며 국고채이자 5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비비이며 예비비는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인데 이 무도한 정권이 해외 순방 예산을 다 쓰고 예비비를 끌어다 해외 순방 비용으로 전용하였기에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행정공무원들의 특수활동비, 즉 특활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수사비 자체를 삭감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었다고 정권이 나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특수활동비가 검찰의 용돈입니까? 감사원의 용돈입니까? 특활비로 술 마시고 특활비로 용돈 주고 그러라고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검찰에 실제 수사비용 1267억 원을 주었는데 특활비 80억 900만 원을 삭감하였다고 그 또한 정당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삭감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한 검찰이 무슨 낯짝으로 수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지능이 있고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가짜뉴스에 속아 노란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반란 사태가 발생하고 2500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탄핵이 불성립하게 되자 2360.58로 곤두박질 치며 144조가 넘는 돈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8% 급락한 2360.58에 마감해 2400선이 붕괴되었으며 종가 기준 지난해 11월 2일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9% 떨어진 627.01로 마감해 낙폭이 더욱 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0년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반란 동조행위가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은 최저로 주저앉았고 시가총액은 144조 3,394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동안 국내 시장 엑소더스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 주식시장은 기관들 주도의 매수로 2,400선을 회복하며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2,482.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매수는 주가지수가 오른다고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선행지수인 주가지수는 탄핵을 기대하는 시민의 뜻이 선반영되어 있고 연기금 등이 투입된 것이므로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탄핵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의 기대와 달리 내란 동조자들이 또다시 시민들을 배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속도는 무서울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반드시 탄핵이 통과되어야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시민들 개인적으로도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환율의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국가 반란 사태가 일어나고 탄핵이 불성립되면서 외환시장은 패닉 상태이고 시급하게 이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은 큰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로 막대한 외환 보유액이 녹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에 예정된 국고채 발행량은 20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을 발표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2024년에 발행한 158조 4천억 원보다 42조 8천억 원이 늘어나 27%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국고채 순 발행액은 8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부자 감세를 통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정부가 빌린 자금 규모는 연평균 81조 원으로 지난 정부 34조 원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공자기금의 재원이 부족해지자 이를 국고채 발행으로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국고채 발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의 수익률, 즉 시장금리는 상승합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물량이 채권 시장에 풀리면서 공급 리스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국고채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보다 낮은 안전도의 은행채, 금융채는 물론이고 금융채보다 안전도가 낮은 회사채의 수익률은 얼마나 상승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만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은 물론이고 신락 같은 책임의식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 반란 사태로 발생한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연일 구두 개입을 하고 RP 매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매입 대상을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까지 확대하고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매입 기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조처는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12월 12일까지 총 RP 매입 규모는 14조 4,600억 원이며 11월 한 달 총 매입 19조 3천억 원에 비하면 아직 적은 수준이지만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금융기관 처지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수월해지지만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 바클레이스, 골드만삭스 등 해외 IB들의 원달러 환율 예측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만큼이나 큰 변동성을 예측하며 한국 투자 축소, 코리아 밸류다운으로 금융 외환 시장은 살얼음판인 상황입니다. 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국가 반란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예측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입니다. 국가 반란 세력과의 싸움은 긴 싸움이 될 것이지만 시장 정상화, 한국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국가 반란 사태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국가 존망을 일으킨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만은 시민들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단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 조정이 없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등급 하향이 유력합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국제 헤지펀드 등의 환 공격이 발생할 강력한 우려가 발생합니다. 조지 소로스의 헤지펀드 공격이 영국을 공격했던 영국이라는 국가가 무릎을 꿇었던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국고채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되고 내수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의 상승은 작게 보면 대출금리의 상승, 크게 보면 국고채 발행으로 시민 모두의 빚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을 감세해주고 발생한 손해를 시민 모두가 함께 부담하게 만든 것입니다. 경제와 금융은 모두 시스템입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IMF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국가적 역량이 지금 현재 빠르게 소모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빠르게 반란 수괴를 탄핵하고 긴급 체포하는 것입니다. 반란 잔당을 소탕하고 시장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반란 세력이 마지막에 원하는 것은 영구 집권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원하는 것은 혼란의 지속과 장기화입니다. 혼란이 장기화할수록 한국의 국가적 역량은 빠르게 소모될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 반란 세력의 배후가 원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 역량 소모입니다.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소모되는 국가 역량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가 반란 사태를 시급히 수습해야 그나마 부족한 위기 대응 여력이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국가 반란 사태를 시급히 수습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긴급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